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안정되고 평온해 보이고 어떤 분은 시간이 갈수록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멀어지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결과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재정의 결과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오랫동안 관계를 소홀히 해온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년의 무너짐은 오랜 시간 쌓여온 선택과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위험을 알면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될까요? 첫째,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운동을 안 한다고 내일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지출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내일 바로 경제적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내일 당장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둘째, 변화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온 것을 바꾸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지금 이대로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바꾸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나는 괜찮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도 나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 하지만 노년의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건강을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그 시작점이 건강 문제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함께 무너지고 관계가 함께 무너지고 삶의 의욕이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은 노년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아온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립니다. 혹시 지금 이런 행동 반복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정기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신가요? 아직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운동은 내일부터가 반복되고 계신가요? 식단 관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넘기고 계신가요? 몸에서 이상한 신호가 오는데 좀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참고 계신가요? 이런 행동들이 왜 반복되는지 이해합니다. 건강 관리는 당장의 보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운동을 했다고 내일 당장 몸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오늘 건강한 식사를 했다고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천천히 조용히 쌓입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방치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드려야 합니다. 혈압이 관리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당이 관리되지 않으면 당뇨, 합병증이 눈, 신장, 신경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년의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장기 입원과 수술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면 경제가 함께 무너집니다. 의료비와 간병비가 모아둔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것들이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경제적 불안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또한 건강이 나빠지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고립됩니다. 그 고립이 우울감을 만들고 우울감이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건강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그런데 그 아직은 괜찮아가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괜찮지 않게 되는 순간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건강검진을 예약하십시오.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면 반드시 챙기시고 추가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작이 어렵다면 10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10분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몸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가 오면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비용도 적습니다. 미루다가 악화되면 그 대가가 훨씬 큽니다. 건강은 있을 때 지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돈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갑자기 찾아온 불운이 아니라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은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노후 자금을 계획 없이 사용하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겼을 때 대응할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투자나 보증으로 한순간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들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앞으로 10년, 20년을 지금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다면 재정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 돈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될까요? 첫째,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괜찮다고 느끼고 당장 급한 것이 없으면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가 10년, 20년 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둘째, 돈 이야기가 불편하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귀찮고 어렵게 느껴져서 그냥 대략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상황이 자식과의 관계에도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됩니다. 의료비, 주거 관련 비용, 생활비의 물가 상승 등으로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계획 없이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자존감과 독립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부모 입장에서도 미안함과 서러움이 함께 옵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자존감과 관계를 모두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 지출을 노트에 정확하게 적어 보십시오.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를 숫자로 파악하는 것이 재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줄일 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의 재정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세워 보십시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저축이나 투자 자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예상되는 의료비나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숫자들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돈은 관리하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자신에게 해로운 인간관계에 계속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를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나쁜 관계에 매달려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관계가 주변에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 나에게는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없는 사람, 만날 때마다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불편한 관계.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매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 해로운 관계를 끊지 못할까요? 오래됐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이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로운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더 소중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비교당하는 관계에 오래 머물면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 낮아진 자존감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좋은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나쁜 관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진짜 따뜻한 관계를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갑자기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하십시오.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에너지를 만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에게 쏟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더 건강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이 주변에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과거에 집착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 과거의 후회나 원망을 놓지 못하거나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를 완전히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들고 삶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먼저 과거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의 많은 공간을 과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것이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며 다양한 건강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의 상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화 거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나 새로운 건 배우기도 힘들어 옛날 방식이 더 좋아. 이런 생각들이 굳어지면 세상과의 거리가 점점 벌어집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지고 자식이나 손자, 손녀와 소통하기 어려워지고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삶의 주도권이 사라집니다. 또한 변화를 거부하면 새로운 관계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모임에 나가는 것,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변화이고 이것을 거부하면 관계가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놓아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배워보는 것, 평소 가지 않던 곳에 한번 가보는 것, 새로운 취미를 딱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뇌에게 새로운 것도 괜찮다는 경험을 쌓아줍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더 큰 변화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공통점은 스스로를 포기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공통점입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이제 나는 끝이야. 이 나이에 뭘 더해.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건강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나이에 관리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에 검진도 미루고 운동도 포기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이 더 빠르게 나빠지고 그것이 다시 의욕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봤자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어.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뭘 하겠어 라는 생각에 모임도 나가지 않고 연락도 끊게 됩니다. 그러면 고립이 깊어지고 고립은 우울감을 만들고 우울감은 더 깊은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는 걸까요?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 삶의 의욕이 흔들립니다. 또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 버거울 때
나는 이미 뒤처진 사람이라는 느낌이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삶의 의욕을 잃는 것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스스로를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살려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나 시작해 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하십시오. 새로운 자극이 뇌를 깨우고 내가 깨어나면 삶의 의욕도 함께 살아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나이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어색해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5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건강을 방치하는 것, 돈 관리를 하지 않는 것, 잘못된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것, 과거에 집착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삶의 의욕을 잃는 것. 이 5가지가 노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이건 나 이야기구나라고 느끼신 것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런 패턴들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습관들이고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지나쳐온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알아챘다는 것이고 알아챈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반복된 습관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까지의 내 삶은 지금까지의 선택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지금부터의 선택들이 만들어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노년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72 되셨어도 82 되셨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 관리를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년의 몸이 달라집니다. 재정을 오늘부터 점검하면 5년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관계를 오늘부터 정리하기 시작하면 가까운 미래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하면 그것이 내일의 의욕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하루 빠릅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충분히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 가장 나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졌던 것. 그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5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에 집중해서 변화를 만들면 그 변화가 다른 것들도 함께 끌어올립니다.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오늘 건강검진 예약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재정이 걱정되신다면 오늘 이번 달 지출을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관계가 힘드신다면 오늘 그 관계에서 한 발짝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변화가 두렵다면 오늘 아주 작은 새로운 것 하나를 해보십시오. 의욕이 없으신다면 오늘 좋아하는 것 하나를 하십시오. 이 작은 하나가 내일의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그 시작의 첫 번째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